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또 소문이 났나 봐요. 이렇게 오늘 우리 회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웰페이스 이게 학원 회식이 돼버렸네 오늘 그냥. 근데 밥 먹으러는 안 갈 거죠? 우리가 밥이 목적인가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그 관세사 2차 시험 2025년이에요. 우리 올해는 이제 모든 시험 일정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2025년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설명회가 이제 취업하고 과목별 모의고사 설명인데 2025년에 합격을 하려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사실 이제 주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고 뭐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목별 모의고사 이렇게 소개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올해 2024년 관세사 2차 시험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20, 30대가 이제 뭐 제일 많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의 비율이 이제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 학원에 보면은 남자랑 여자랑 비율이 비슷하죠? 아닌가?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여성분들 훨씬 더 많았거든 사실은. 근데 올해는 이제 우리 학원 남성들이 또 좀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인가?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여전히 온라인은 그 남성보다는 여성분들 훨씬 더 많아요. 온라인 수강생들은. 그다음에 이제 이 유해생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전년도 1차 합격자니까 유해생인 거잖아요. 유해생이 이제 훨씬 더 많다는 거 이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동차생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생동이 한 명씩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그 우리 생동으로 준비했던 분 학원에서 보이죠? 안 보이나? 모르나? 누군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이게 괜히 또 부담 가질까봐. 그분은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수석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응시자는 동차생들, 그러면 이제 3년차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3년차 이상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합격 커트라인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고 여기가 이제 현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올해 51.62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90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커트라인이 어디에 유지되냐고요. 자, 90명을 뭐 여기도 이제 90명이긴 한데 90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커트라인이 60점을 잘 안 넘죠. 여기는 이제 이 2019년은 약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시기라서 커트라인을 제가 볼 때는 여기 맞추고 동점자 맞추고 뭐 이런 게 뇌피셜이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나중에 밥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95명이 나왔는지 그런 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9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커트라인이 50점대잖아요. 맞죠? 근데 올해가 이제 좀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왜 이거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뒤에 이제 설명 다시 드릴 건데 2차 시험은 우리가 이게 다 암기인 거잖아요. 맞죠? 올해 시험도 여전히 채점 결과를 보면은 암기에 치중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해 가지고 득점이 이제 많이 나눠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평균이 51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40% 정도밖에 못 쓴 거거든요.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거 40% 정도 쓴 거예요. 점수 오래 올려줬잖아요.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한 4, 50% 정도만 암기해도 엄청나게 암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다 암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미쳐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우리가 이제 적당한 수준으로 암기해가지고, 그 적당한 수준 뒤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정도 암기를 해가지고 가는 약간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합격률 거의 2배 됐잖아요. 맞죠? 거의 2배 됐다고. 그래서 2차 시험 대상자가 옛날에는 1,500명, 1,600명, 1,700명 됐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반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 600명에서 700명. 올해 이제 출연 인원은 이제 이 700명 정도 되는데 시험 본 사람 60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합격률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 추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합격자 평균 점수의 평균 점수가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올해 59점으로 상당히 낮죠. 합격생들 평균 점수. 그러면 이제 59점을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분포돼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점이 이제 절대 평가로도 합격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늘 공부할 때 60점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득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7할 내지 8할을 득점하는 거고 그 배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빵점을 받으면 안 되고 4할에서 5할 정도는 득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자라도 더 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0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여기가 이제 그 올해 제가 사실은 그 이 얻은 정보 중에서 되게 쇼킹한 그런 정보였어요. 이 올해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커트라인이 이제 51.62점인데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어. 합격한 사람들 기뻐서 전화한 것과 그다음에 이 떨어져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단 말이죠. 이틀 사이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발표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합격생들 이렇게 오면 이렇게 웃으면서 축하해. 근데 이제 떨어진 사람 오면 또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지 MBTI가 T라고 T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제 표정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웃어줬다가 그다음에 또 울었다가 또 울면서 또 전화를 한다고. 왜 이게 제가 좀 친근감이 있나 봐. 아닌가? 일단은 그러다 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울면서 전화한 친구들도 있었다고. 근데 이제 울면서 전화한 친구들이 이 과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평균은 이렇게 51.62점을 넘겼는데 과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하루 그 다음 날까지 6명이 전화 왔어.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내년 시험 진짜 빡세겠다. 이렇게 과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하루에 6명이 전화 온 거지, 이틀 사이에. 그래서 이제 내년 과락으로 평점을 넘겼는데 과락으로 떨어진 사람 엄청 많겠다 생각하고 이게 정보를 찾아보자 했는데 14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평균을 넘겼는데 떨어진 사람 14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14명 중에 6명이 저한테 전화한 거잖아. 엄청난 확률이죠. 그런데 그 뒤에 2명이 또 왔다 갔어. 14명 중에 6명이 제가 아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제 8명이. 근데 이제 가장 앞거는 사람이 연락 온 사람들 중에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이 61점이야. 61점. 관세평가 36점 받았어. 관세평가 32점 받은 사람도 있어.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면 합격선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인원에 따라서 정해지면 그 선을 넘어간 사람들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거 또 이야기하면 누군지 바로 드러났는데 1명 떨어졌어. 1명 올해 우리 학원에서. 근데 아까 61점은 이렇게 장학금 엄청 받은 사람이야. 우리 학원 말고 다는 61점 넘은 사람은 그건 떨어졌다고. 한 달 빼고 다 장학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학원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14명 중에 8명이 전화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체감사 엄청 많이 받았을 거잖아. 느꼈을 거잖아. 근데 생각보다 인원이 적어서 한번 놀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거 50점에서 51.62점 사이 몇 명 있어요? 50명에서 50명. 그러니까 이게 이 1.6점 사이에 50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1.6점 사이에 이 정도 몰려 있다고. 그래서 내년 시험이 그러면은 14명, 50명 합치면 64명이잖아. 64명은 이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할 때 매번 실질 경쟁률이 보통 이제 1.5대 1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 게 45명에서 50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60명이 넘어버렸죠, 맞죠? 그래서 내년 시험은 여기 때문에 빡셀 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빡세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작년에는 과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만큼 생긴 거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작년에는 50에서 57.25점 사이에 80명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7점 사이에 80명 있었잖아요. 그럼 1점에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1점에 25명 있는 거죠, 맞죠? 그 빈도가 느껴지세요? 그렇게 이제 내년 시험이 좀
내년에 제일 제가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나? 이게 설명에 찾아봐야 되겠네. 또 뭐라고 그때 앞뒤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찾아보고 해야 되겠네. 아무튼 이 내년 시험이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이제 조금 이렇게 이 올해보다는 좀 더 힘들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바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여전히 제재 합격선 커트라인과 최고 득점자는 20점씩 차이 나. 올해도 19점 차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보세요, 20점 차이 나잖아요. 여기도 20점 차이 나고 여기 25점 차이 나네, 맞죠? 그래서 이 최저 점수와 최고 득점자 합격생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이 차이가 총점 차이가 아니잖아요, 맞죠? 총점 차이가 아니고 평균의 차이라고요. 평균의 차이기 때문에 1등과 마지막 등수로 그러니까 90등을 합격하는 사람의 간격도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해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손! 아무도 안 들죠? 그 다음에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 시험에 있어서? 있다, 손! 손 내리라고 그럴까? 없어요. 우리 시험은 완성이 돼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관세사 수험생들 본 지가 뭐 2000년 초부터 봤으니까 2003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그 사이부터 봤는데 정확히 기간 그럼 20년째죠? 아닌가? 한 20년 정도 봤어요. 그때부터 봤으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들어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왜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외운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다 정확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생기는 거고 공부하다가 푹 퍼진다고. 이거 외울 수 있는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책을 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죄송하지만 한 40% 정도 40점밖에 못 썼다고 그래. 왜냐면 점수 많이 올려줬거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거잖아, 맞죠? 어찌됐든 합격했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잘 쓰지 않았다고. 왜냐면은 우리 학원에서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답안지 쓰는 수준이 있잖아요. 저는 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캔한 거 다 보고 채점된 거 다 보잖아요. 보니까 되게 못 쓴다고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친구들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통계인데 이 올해 2024년은 2021년과 비슷해요. 자, 2021년에 되게 그 사람들 진짜 충격이었어. 이때까지는 이 2018년, 17년은 이제 진짜 논술형 문제가 나와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쓰던 시절에서 이제 2020년에는 안 써도 합격한다라는 합격 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모 회계법인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어. 그래서 그 합격서에 그런 내용인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결은 안 쓰더라도 이제 그래도 논술형 시험으로 유지됐으니까 2021년까지 50점짜리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 갑자기 서결 이런 거 없어. 그냥 쓰시오. 정확하게 쓰시오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때 그 공부했던 분들은 법령을 정확하게 암기하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채점을 해보니까 세 과목이 가락률이 70%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충격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전화해줘야 되는데 엊그제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 못 해. 맨날 제가 사례로 드는 친구가 엊그제 전화를 받거든요. 전화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관세평가 과락으로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 이때 커트라인은 54점이었거든요. 그 친구 64점 받았어. 64점. 관세평가 과락으로 떨어졌어.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혼란이었어. 그게 올해 재현된 거예요. 이제 2022년, 21년, 22년, 23년 다 암기해서 똑같이 쓰는 시험 나왔는데 갑자기 HS 6단위 소주 써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설이라든지 해설서 알아야 되는 이제 풍무분류하라 잘해주면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맨날 이게 암기만 하던 사람들 풍무분류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세평가 여러분들 다 아는 문제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가 역삼률 이렇게 다 빵점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빵점이라고 이렇게 뭐 써도 빵점, 안 쓰면은 당연히 빵점이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례형으로 출제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올해 이제 체감 난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허점을 노리는 출제위원들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맞죠. 잘 안 보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이제 지금 현재의 트렌드로 약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게 가락률은 생각보다 높다. 관세율표가 이제 그 가락률이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도 가락률이 높았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지표인데 이 앞쪽이 이제 평균 60점을 넘은 사람의 비율인 거고 뒤쪽이 평균 그 과목별 득점을 5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의 비율이거든요. 자 이게 그래프가 제일 낮은 거 찾아봐요. 어디예요? 평가죠. 평가. 그래프가 제일 낮다고. 평가는 앞쪽에 60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관세평가 60점 이상 받을 확률 있어 없어? 2022년에는 몇 명 뽑았어요? 169명 합격했지. 그래서 이거 높아졌다고. 169명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높아졌다고. 그 외에 봐봐요. 이거 빼고 외에 봐요. 60점 이상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올해 통계 보면 더 기가 찬다고. 기가 찬다고 하면 출제위원회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세평가를 나는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관세평가 잘하면은 전략 과목 삼아야 돼. 55점 정도로 삼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표 좀 낮죠. 관세율표가 이제 작년하고 이제 이게 좀 약간 채점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래. 관세율표는 채점을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 점수가 확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하게 하면 또 이게 관세법처럼 잘 주는 그런 게. 근데 관세법하고 이게 무역실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관세법하고 무역실무가 양이 많은 거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맞죠? 공부해 보니까 양이 적어요,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 과목보다는 양이 좀 많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 공부 더 오래 하는 사람 유리한 거지. 그래서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면은 합격하기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좀 이 확률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보면서도 이제 이 판단을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관세법을 보자고. 이 빨간 띠가 어디로 위치했는지 잘 봐요.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관세법 이렇게 위에 세 번째 있죠. 관세율표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있죠. 그다음 평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무역실무 바로 보이죠. 이게 이제 그 빈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앞에가 이 점수대에 있는 인원이에요. 인원 뒤에는 누적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60점 이상 68명이라는 뜻이고 60에서 69점 사이 50명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미 나는 관세법 60점을 받았어. 60점을 받았으면은 153등이라는 거야. 우리는 90등 안에 들어야 되죠. 관세법 60점 받으면 90등 안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지. 그럼 자 이제 평가 가서 보자고. 평가 60점 받으면 몇 등이야? 2등이야. 2등. 적나라하게 이게 바로 보이죠. 이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자 이게 다시 돌아가죠. 자 그래서 관세법은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관세법은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가채점 한 것들도 이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 저희가 사실 이제 매년 가채점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계속 이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제 이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실 광고를 좀 해가지고 가채점 서비스를 했다고. 왜냐면 시험장에 뿌렸거든. 뿌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많이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 그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온 거거든요, 사실은. 온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채점 결과로 봤을 때 관세법의 올해 출제 비중이 법보다는 영하고 규칙에서 80% 지금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법이 좀 어려웠다라고 저희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채점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법은 의외로 키워드 중심으로 잘 이렇게 키워드 정확하게 쓰면 점수 올해 많이 올려줬어. 그래서 가채점 결과 이제 그 관세법은 다 점수가 올라갔어, 올해. 대부분 다 채점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어찌됐든 간에 관세법은 지금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점수가 어느 정도 보이잖아, 맞죠? 보이니까 관세법은 지금 이 뭐 채점위원에 따라서 점수를 확 까는 채점을 하면은 좀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현재는 약간 점수를 조금 더 잘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세법은 이 좀 어렵겠지만 이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간세율표는 이제 한 계단 내려왔잖아요, 맞죠? 그럼 자 여기서 50점만 받으면 몇 등이요? 92등이죠. 그 올해 간세율표 50점 받으면 잘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90점 받은 사람이 92명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 이거는 이제 전년도고 이거는 올해거든요. 2023년도는 50점 받으면 128명이잖아, 맞죠? 그래서 올해 점수를 더 채점을 빡세게 했거나 아니면은 시험 난도가 높아졌다. 저는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50점 받으면 잘 받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신호건 선생님은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요? 한 이 정도죠. 올해 7점 받으면 4명밖에 없어 실질에서.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는 제가 볼 때는 간세율표는 여기는 너무 빡세고 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간세법도 이 정도. 우리 목표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목표치가 이제 달성이 되면은 매우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하는 거. 목표치가 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자 평가는 이게 보세요 이제. 60점 이상 2명이죠. 60점 이상 2명. 60점 이상 올해 이제 2명이었고, 그다음 50점에서 59점까지 이렇게 이 사이에 35명 있는 거 누적으로 37명이잖아요. 근데 자 중요한 거 보세요. 40에서 49점. 몇 명이에요? 153명이죠. 그러니까 올해 간세 평가는 여기에 사람 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탈락됐네. 여기에 한 160명 정도 있어요. 이 여기에 30에서 39점. 이게 16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다예요. 한 60% 정도가 여기 몰려 있어요. 이 위에 60% 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올해 간세 평가의 만점은 몇 점이다? 70점. 만점이 70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0점에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 점수를 일단은 그 문제 2번 시가 역산율은 아무도 못 썼으니까 다 빵점 처리해놓고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파 이렇게 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3방법으로 가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판단을 맞춘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10점 까고 해가지고 이제 70점 정도 저희가 이제 가채점 할 때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채점 했는데 학원에서조차도 50점 넘는 한 명도 없었어. 다 몇 점이었냐면은 40점 초반 아니면 30점 초반부터 40점 초반에 다 있었어. 그래서 제대로 채점했으면은 다 떨어졌어. 왜 다 가락인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90명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점수 조정을 해줬다. 그래서 어디에서 해줬냐고 이제 분석을 한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가채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문항별로 제가 이제 그 합격생들 점수를 다 봤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3분에서 올해 상향을 많이 해줬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청했던 것보다는 점수를 적게 상향을 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가락을 면할 정도로만 이렇게 점수 상향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향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즉 이상한 데서 나오면은 결국은 점수를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마음이 좀 편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엽적인 것들을 좀 덜어내고 중요한 거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제가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죠. 왜냐하면 수험생들을 심리적으로 말리면 안 돼. 이제 이 발표 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상담 받아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상담 해보면은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묻는 게 책 정리돼 있어요? 묻거든요. 그럼 책 정리가 뭐예요?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펼쳐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중요도 표시를 너무 안 해놨어. 중요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책을 딱 펼칠 때 무엇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이게 결정이 다 안 돼 있어요. 이게 공부 방법이 좀 잘못돼 있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맨날 떠드니까 앞에서 맞지. 이렇게 귀에 모기씨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이제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간세 평가는 올해 약간 좀 이슈가 있었어. 이슈가 있는 것 치고는 과락률이 간세율보다 낮았죠. 그래서 이게 간세 평가 이슈 때문에 이 간세율표의 과락률이 가장 높은 게 묻혀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실 간세율표 가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아까 14명 중에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제가 이렇게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한 명이 두 명이 간세율표 가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세율표 가락은 이제 묻혀버린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 봐요. 무역 실무는 60점 넘으면 몇 등이야? 60점 받으면 117등이잖아, 맞죠?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90등 안에는 들어야 될 거잖아요. 전 과목을. 물론 이제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90점이 그럼 60점을 받아야 된다고,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무역 실무는 가장 채점 약간 좀 평이 그나마 이제 평이하게 나오는 출제 경향도 가지고 있고, 채점도 약간 이제 이 우리의 이렇게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약간 좀 이렇게 노멀하게 채점을 하고 있는 과목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맞죠? 너무 믿으면 안 돼. 왜냐면 내년에 또 이렇게 간세평가점 팍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골고루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채점 결과는 제가 앞에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사실은 제가 커트라인 51점으로 예측을 했는데 어디다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노출을 안 시켜놔가지고 51점 없었다. 근데 실제 51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가채점 했을 때 50점 초반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어요, 커트라인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간세율표 80점 만점이, 그다음에 간세평가 만점이 70점이기 때문에 점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실제 발표되는 커트라인은 55에서 57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 근데 51점이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점수 조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간세평가 점수 많이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까 60점 넣는 사람 2명밖에 없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간세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명가락 정도의 점수만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 나온 거. 그래서 실제 채점 결과 보면은 8에서 12점이 거의 다 올라갔어. 물론 더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가채점 결과예요. 더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가채점 했을 때 저희가 보수적으로 할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했는데 채점위원들은 좀 더 이렇게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문장을 어느 정도 잘 썼느냐에 따라서 채점을 해서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장을 정확하게 못 쓰고 키워드 중심으로 잘 썼더라도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키워드 중심으로 잘 해가지고 가야지 하면은 또 뒤통수 한 대 맞으니까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점수 받았잖아요. 한 3달 공부하고 갔죠. 받은 점수에서 빼야 돼. 이 정도 빼야 돼. 이 정도 한 10점 정도 빼야 나의 실제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관세율표는 칼제점 해가지고 이 대부분 다 내려갔어. 가채점 한 것보다. 왜냐면은 아까 80점이라고 제가 만점에, 그래서 80점으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완전 칼제점 안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완전 빗나가 버렸어 올해. 칼제점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내가 받은 점수보다 플러스 한 5점 정도 하면은 나의 진짜 실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평가는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 이제 무역실무는 거의 비슷했어. 뭐 71점 했으면 70점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무역실무는 가장 노멀한 이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채점 합격 예측 정확도 제가 선거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합격 불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86.7%가 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은 있었는데, 떨어진 사람은 안 된 사람 평점은 넘는 건데 과락으로, 간세평가 과락이 날 줄 예측을 진짜 못했거든. 왜냐면 공부를 잘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는 분이라서 그래요. 아는 분이라서 진짜 이렇게 이 과락 날 줄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간세평가가 의외로 과락 나가지고 이제 100%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 다음에 이제 채점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들 합격률 70%. 왜 이렇게 높게 나온지 아세요? 이걸 이렇게 바꿀까? 웰페이스 합격률로? 여기로 바꿀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어디서는 뭐 이렇게 100%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게 100% 만들까? 그래서 이제 왜 안 웃어? 어딘가에서는 100%를 하잖아. 우리도 이게 100% 이렇게 뻥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왜 이 정도 높게 나오냐 하면은, 채점 서비스로 이렇게 하러 온 사람이 올해 기본반 듣던 사람 나한테 채점 서비스 하러 와? 안 올 거잖아요, 맞죠? 그럼 채점 서비스 하러 온 사람은 저희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 다 포함해가지고 모의고사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 와요.
왜냐면 내가 30 몇 점 받았는데 저점 하러 오겠어? 안 오잖아요, 맞죠?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높게 나오는 거고, 내년에 여러분들 꼭 오세요. 왜냐면 제가 이게 이 몇 년 동안 이게 그 계속 통계를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맞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이제 신뢰성이 이제 제가 예측치로 범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블로그에 아예 공개를 해볼까 하다가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맞지?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 2가 이제 수험 전략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거라서 이제 올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맞죠? 이런 출제 비중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 높은 거잖아요. 이거 100점으로 고쳐야 되겠다, 우리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쌤 나온 것 중에. 이야기 안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100% 100점 분량 다 나왔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맞지? 이렇게 솔직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걸 다 해놨잖아요. 진짜 그거 보면 그대로 있어요. 확인시켜 와서 보여주세요. 확인시켜줄게. 실점은 똑같아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녹여서 말씀드렸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법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이거 중심으로 이게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관세법이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워진 과목이야. 왜냐하면은 딱 책을 펼쳤는데 항이 5개 있어.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지. 호가 6개 있어.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지. 5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외워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약간 이게 구조화를 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구조화보다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 이제 여기도 이제 버리지를 못하는 거지, 이제 사실 이쪽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구조화하고 엮어가고 묶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느라고 좀 힘을 썼는데, 지금 묶고 엮어가고 뭐 구조하고 목차 잡고 이런 것보다는 목차를 다 주잖아요. 이제 무엇을 써야 되는지 다 주기 때문에 이제 이 암기하는 쪽으로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쉽잖아요. 더 쉽다고 하면 여러분 또 이렇게 화내겠지. 안 쉬워요. 안 쉬운데 봐야 될 범위가 늘어나 버린 거지,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거 잘 안 봤잖아요, 이쪽에 사실, 맞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제 정표서라고 그 나왔잖아요.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하면은 관세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관세법 이 선생님들께서 뭐 전략 같은 거 잘 말씀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 따라서 이제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평가 이슈로 이렇게 묻혀진 약간 게 비운의 관세율표야. 관세율표가 오늘 제일 높았잖아요. 그럼 관세율표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관세평가 가락이야. 관세율표 가락 난 사람은 이제 몇 명 전화 안 왔어. 그래서 이제 이 관세율표가 올해 여러분들 발목을 잡은 과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왜 발목을 잡았냐면, 공부를 좀 상위권에 있었던 사람들 과락은 안 났겠지만 평점이 모자랐다고. 아까 50명 있잖아요. 50명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데이터를 뭐 제가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긴 한데, 이제 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은 관세율표 점수가 50점대야. 낮아. 그럼 아까 우리 어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관세율표? 여기에 많이 있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데 무역 실무가 또 낮아. 2개가 같이 낮아.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올라갔으면 사실 합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51점 받으면 되게 못한 건 아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관세율표는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래서 이제 엊그제 합격하신 분 한번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게 올해 시험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설서 6단에 이런 하고 뭐 이게 11부 품목분류 어떻게 해서 그 맞췄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못 쓴 사람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사실은 합격한 사람들 쓴 사람 별로 없었거든. 근데 자기는 이렇게 그거 다 썼다고. 아니 요새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분은 옛날에 그 2018년, 19년 이때 공부했다가 회사 다니다 다시 공부하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설서 외워서 쓰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해설서 외우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외우면 이제 이렇게 한 대 맞겠지. 근데 이제 그 친구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어차피 이게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이 해설서라든지 6단 이 소주 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 매몰되지 말고,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이 주규정하고 호 용어 쓰거나 아니면 호 번호 찾아 쓰는 게 이제 대부분 나오니까 그것도 많잖아, 맞지? 그걸 잘 해놓고 이제 중요한 쪽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렇게
우리 시험지 뭐지 가져가서 분명히 보고 출제했을 텐데 그래도 이만큼 나온 거잖아요, 맞죠? 언제 몇 회짜리 나온 거지? 23회차인가? 아무튼 이렇게 이 간세율표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온 문제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보시면 될 거고. 간세평가는 이제 이 간세평가는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세평가는 이제 이 되게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분들의 이제 공부 방향의 특징을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사항 관계가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맞죠?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한 근거를 우리가 이제 쓰는 시험인 거잖아요, 간세평가가. 맞죠? 아니에요? 맞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주고 이 사례 거래 사항 관계도를 분석해 가지고 여기서 과세 금액에 포함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에 근거해서 쓸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 보통의 경우에는 그 판단이 맞으면은 점수를 사실 좀 잘 주는 편이에요. 잘 주는 편인데 올해는 판단을 맞출 만한 문제도 사실은 별로 안 많았고 이 점수를 대부분 어떻게 줬냐면은 판단의 근거를 법령을 똑같이 안 쓰면 올해 점수를 못 받았어. 점수가 30점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 이렇게 500명이 다 만나본 거 아니잖아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통계는 오류를 잘 이렇게 많이 안 벗어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이 특정 주제가 나오면은 그게 법령, 규칙, 고시, 그다음에 이제 협정, 그다음에 뭐 예해, 뭐 주해, 뭐 이게 다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그 목차를 잘 보고 관련된 것들이 어디에 다 흩어져 있는지 머릿속에 딱 서 있어야 된다고. 서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례는 이거 여기 관련돼 있기 때문에 5가지를 끌어와서 써야 되는데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1가지, 2가지, 3가지 정도밖에 안 끌어와.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 주제별에 대해서 이제 밑에 이제 쭉 그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조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답안지 들고 오잖아요. 그 모범 답안을 비교해보면 저 이거 똑같이 썼는데 그런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 5가지를 썼는데 2가지 정도밖에 안 쓴다고. 그럼 점수가 낮은 거거든. 2가지는 똑같이 썼어. 썼는데 나머지를 안 썼기 때문에 배점을 못 받는 거거든요. 10점이면 2가지 쓰면 4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4점 다 주냐고요. 안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6할 내지 7할 주니까 평가는 한 6할 정도밖에 안 줘요.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그러면 4점에서 6할이면 2.4점이잖아요. 10점 문제 2.4점 받는 거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조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는 우리 안준호 선생님께 너무 잘 맞춰가지고 어디 이렇게 자리를 하나 깔아라 그래야 되겠어, 맞죠? 예측을 해가지고 거의 다 나왔어, 사실은. 무역 실무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안준호 선생님 수업 들으신 분, 우리 학원 안준호 선생님 수업 다 들었네, 맞지? 한문화 교수. 안준호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무역 실무도 되게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이론하고 협약하고 나누잖아요, 맞죠? 이론은 안준호 선생님이 한 페이지 정리해 준 거 있죠? 몰라요? 있죠, 그렇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쪽 파트는 목차하고 키워드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고 문장을 똑같이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돼. 그 정리를 안 해놓은 사람들은 무역 실무 이론이 나중에 계속 찜찜해. 찜찜한 경험을 가져본 사람 있어요, 없어? 저 뒤에 한 명 끄떡끄떡 하고 있어.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정리하는 거. 저기 한 명 더 있네, 맞죠? 동의하죠? 안 해? 말을 안 해. 동의해야 돼. 아무튼 동의를 해야 이렇게 진행이 돼. 동의해 안 해? 그 강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론을 정리를 해놔야 사실 10점에서 15점 분량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그걸 위해서 책 한 권을 계속 들춰보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약은 우리가 간세법이라든지 간세율표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잘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정리가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른 학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정리가 모르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제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면 제가 이게 다 이렇게 그 책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간세법 뭐 어떤 과목 책 들고 있어요? 저한테 오면 다 있어요. 그냥 보여줄 테니까 오시면 돼요. 자, 이제 동차생도 많잖아요, 맞죠? 근데 동차 이렇게
포기했어? 아직 포기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잘 들어요. 자, 이 동차생들은 제가 3동을 의미해요. 3동. 물론 이제 생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이제 뭐 유해생들이 있어서 이제 뭐 지루할 수도 있는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지금 이게 삼겹살이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잘 안 들어오긴 할 텐데 좀 더 하고 끝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이제 이 동차생들이 이제 2유예 때 공부를 할 때 2유예 때 공부 방향이 매우 잘 잡혀 있는 사람들,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그 뭐 61점으로 이제 아깝게 이제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50점 중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모의고사 때도 줄곧 잘했던 분들은 공부 방향이 잘 잡혀 있다고. 그런 분들은 이 공부 방향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그냥 이게 다시 이제 복구시키면 된다고. 복구시키면 금방 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놀았어. 누군지 알죠? 그런 사람이 이제 문제라고. 그런 사람들은 교재 정리, 계속 정리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정리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 또 1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으로 대체하는 걸 하고.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정리라고 하면은 중요도 표시라든지 뭐 암기를 위한 목차, 두문자, 구조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담 받아야 돼. 받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수준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도달하신 분들은 1차를 같이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3분의 1, 하루에 3분의 1 정도, 이 3분의 1 이상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1차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3분의 1 정도 1차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는 이제 2차 공부 비중을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공부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공부 방향을 꼭 이제 점검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그냥 1차를 바로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공부는 거의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1차가 불안하면은 2차 책 펴놓고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가 재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1차를 바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월에는 이제 저희 학원 자랑, 매주 목요일, 요일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매주 목요일 날 그 1차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2차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래 동차생들은 여기 와가지고 1차와 2차를 모의고사 이제 매주 보는 거지. 매주 보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차와 2차 공부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 후달려. 왜 안 후달려 하면은, 후달려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 그럼 뭐라고 써야 되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1차와 2차 공부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제 때리듯이 탁 때리면서 야 이제 2차 포기하고 이제 1차만 해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린 사람 많아. 사실은 그렇게 살린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이 가급적이면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모의고사 볼 때 학원에 와서 봐요. 이렇게 작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지. 그래서 붙었지. 그러니까 붙었다고. 인생 한 사람 살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학원에서 보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뭐 통계라든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따라가면은 사실은 이제 동차생인데 1차 떨어지면은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동차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이게 사실은 생각하기 싫잖아. 맞지? 경험인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딱 보여가지고 내가 맞지? 동의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동차생들은.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이렇게 10월부터 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는 제가 상담할 때 야 2월에 1차만 해야지 뭔 2차야 내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제 2월에 1차만 하고 나니까 3월에 와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 들었잖아요. 일단은 1차는 합격하고 왔으니까 내년에 유예거든. 오시면 포기해버려. 4개월이 남아있는데 동력이 상실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차 공부하면 재밌잖아. 이 지문이 O인지 X인지 판단하면 되잖아. 안 외워도 되잖아. 일단은 읽어보고 핵심 키워드만 딱 오려면 되는 거잖아. 재밌거든. 근데 이제 2차 딱 책 피는데 이거 다 외워야 돼. 정말 깝깝해. 답답하니까 시험 치고 나서 일주일 놀면 안 되는데 일주일 쉬다 와. 일주일 쉬다 오니까 1차 손 놓은 지 오래됐어. 2차 손 놓은 지 오래된 거지. 그래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길래 제가 바꿨어. 야 이제
미리미리 1차 보고 2차를 1차 시험 직전까지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이 설명에서 이제 뭐 실명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익준하고 익준2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친구들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2차 모의고사를 1차 시험 직전까지 가져가서 올해 합격한 친구도 동차생들도 2차 이 모의고사를 1차 시험 직전까지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제 1차 모의고사 잘 나와, 2차 모의고사 잘 나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1차 시험 합격하고 돌아왔는데 등수 한 등수도 안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해독 속도. 왜냐하면은 시험 끝나고 오면은 이미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4분의 1까지는 이렇게 좀 비벼볼 만하거든. 근데 2분의 1이야. 2분의 1 되면 이제 헉 한다고. 그래서 이제 속도에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여기서 이제 조절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유해생들은 이 테스트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수준을 아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야. 이제 사실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제 이 뭐지, 잘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보면은 60점에서 뭐 70점 나온 사람들 있고 50점, 뭐 한 40점 중반 이후로 나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테스트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 나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안 보고 있는 분들은 이 좀 그 공부 방향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 이제 여기 두 개 중에서 하나 올 거잖아요, 맞죠? 이게 과목별 그 모의고사 아니면 체어업 레벨 2로 올 건데, 암기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학원에서는 대부분 되어 있을 거잖아요, 맞죠? 안 되어 있으면은 몽둥이 몽둥이로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되어 있다면 해도 속도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가는 거, 좀 이렇게 문장을 이제 외워야 되니까 11월 12월부터 문장을 외우고 인출하는 연습을 여기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제 이 맞을 준비하고 사무실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안 다녔던 분들은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가 이게 설명을 하는데 1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책 갖고 저희 학원에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넘어갔을 때 이제 속도 조절이 가능한 실력인지 뭐 이렇게 아닌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고 8분의 1 범위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8분의 1 때는. 근데 꼼꼼하게 봐야 돼. 8분의 1. 근데 꼼꼼하게 보러 그러면은 진짜 꼼꼼하게 봐. 근데 한 번만 보고 와. 한 번만 보고 오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 어디지? 여기 2, 3회도 돼 있잖아. 한 번만 보고 오면 안 돼. 한 번만 보고 오면은 속도의 조절이 불가능해요. 4분의 1 때까지는 따라가는데 2분의 1 때 못 따라가. 경험했어요? 동의해요? 아, 그렇지. 동의 안 하면 설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동의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삼겹살 제가 구워줄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다고. 왜냐면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저기 또 있어. 맞잖아. 동의하잖아. 그래. 지금 바로 동의하잖아. 오케이 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8분의 1은 웬만해서는 버틴다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근데 4분의 1은 그래도 이렇게 쥐어짜면 버틸 수 있어. 근데 2분의 1 갔을 때 완전 흑 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내가 조금 연습해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리거나. 이 또 방법은 1, 2주차 공부하고 3, 4주차 공부 이렇게 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1, 5, 2, 6 이렇게 가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8분의 1 할 때도 속도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8분의 1만 주구장창 한 바퀴 돌리고 와서 쓰니까 잘 쓰지네. 그래도 8분의 1도 잘 쓰지네. 8분의 8까지 갔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반으로 줄어 있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유해생들이 모의고사 이렇게 응시율 있잖아요. 모의고사 응시율이 6주차 되면은 55%밖에 안 나와요. 55%밖에 안 한다고. 그게 왜냐면 빠지는 사람들이 장수생들이 안 빠질까? 똑같이 빠져요. 왜 빠지냐? 이 속도 조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책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때 속도 조절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이거 있어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는 똑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를 같이 이게 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내려면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책 1페이지 끝 페이지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자, 올해 시험장 갔는데 다 아는 문제 나왔어요?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모르는 문제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암기해서 갈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모의고사에 다 아는 문제만 나올까? 아니라고. 그게 단련이 돼 가는 거예요. 22번, 23번 동안 단련이 돼 가가지고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매년 모의고사 수험생들 전용 게시판에 제가 이제 글을 써요. 글을 써주고 이제 힘내라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제가 사실 이제 제 자랑인데 제가 사실 이 군대 제대할 때까지 일기를 썼어.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이제 독후 가면은 이거 글짓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상도 되게 많이 탔어. 일기를 쓰니까. 그 일기에는 맨날 이제 뭐 여자친구와 뭐 이런 거만 쓴 게 아닐 거잖아, 맞지?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쓰는 거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사실 이제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을 써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좋았다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그거 보여줄까? 띄었어? 근데 아직 힘들 시기가 아니라서 공감이 안 돼. 엄청 딱 이제 울 때쯤 한탁 해주면 이제 눈물 팍 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쓰는데 이제 그게 내가 뭘 쓰냐? 매년 이 문구를 써. 버티면은 합격한다고. 그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자, 올해 학원 통틀어 가지고 모의고사 등록 인원이 350명이었어. 우리 학원 포함, 다른 학원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뻥치는데 이렇게 그 근거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게 이 인원이 정확해요. 근거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 하도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잘못 알고 오길래 그래서 블로그에 다 공개해놔버렸어 그냥. 그래서 이제 350명인데 자 5월 이후에 응시율은 50%밖에 안 돼. 그럼 우리 학원 50%냐고. 제가 다른 학원 안 있어봤나? 있어봤는데 그 통계 자료 다 갖고 있으면 또 소송 걸지도 모르겠네. 이건 나중에 잘라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 통계 자료 있다고 제가 20년째 하고 있다고 20년 전부터 봤다고 그래요. 그 통계 자료 다 있다고 있으면은 5월 이후에는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80명 정도 남아 있었다고 올해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보는 사람. 그래서 나머지 170명은 뭐다? VIP 고객. 등록해놓고 학원 안 와. VIP 고객이야. 그래서 반 정도는 늘 VIP 고객이 이제 저희를 이제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긴 해. 근데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제 좀 즐겁게 하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70명은 이제 안 오는 거고, 그럼 이제 한 50%였으면 50이 한 2, 3%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80명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 보는 사람들 중에 50%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자, 180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올해 합격생 몇 명?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엉터리로 이야기 안 한다고. 엉터리로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계를 그냥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스럽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응시자의 50%. 그럼 우리 학원도 응시자의 50% 학교예요. 그 합격자 출간을 갔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있어.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들. 걔 누구 안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걔 지금 유행 가서 이렇게 오늘 못 온대. 막 그랬거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버티면은 실질 경쟁률은 1.5대 1로 줄어들어요. 실질 경쟁률은. 자, 일단은 이 180명 보면 2대 1이잖아요. 2대 1인데 2대 1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면 1.5대 1.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진 사람 몇 명이라고 했죠? 64잖아요. 그렇죠. 야, 공부 잘하네. 역시 우리 에이스야. 자, 64명이잖아. 맞죠? 근데 그게 작년보다 좀 많았다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맞죠?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빡세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50% 이렇게 오니까 45명 정도, 45에서 5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 10명 정도 더 많았던 거고. 그게 늘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늘 한 4, 5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았던 거고. 그래서 버텨야 돼. 버티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얼마만큼 힘들지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석차 순위 안 나오잖아요. 몇 등 하는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 앞을 지나가면 얘 몇 등이지, 얘 몇 등이지, 얘 몇 등. 저는 이제 숫자로 보여. 누가 지나가면 제가 오늘 3등 했는데, 올해 1등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면은 본인들도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취업을 할 때 석차 공개해요, 안 해? 안 한다고. 지금까지 석차 공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스트레스 받으면 못 버틴다고 공부해야 될 단계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석차를 딱 산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 몇 등이지, 쟤 몇 등이지, 쟤 몇 등이지 이제 서로 이제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뭐 다른 번호로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또 결국은 다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은 스트레스가 좀 덜하긴 한데 그걸 잘 버텨야 돼요. 이제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는 맨날 우는 사람밖에 없잖아. 제 사무실에. 이렇게 어제 학기자 축구회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올해 40대 중에 40대 합격이 2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야. 여성인데. 그래서 이제 되게 잘했어. 이론 강의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모의고사도 되게 잘했거든. 근데 이제 2분의 1 때 어느 날 갑자기 시험보다 나와가지고 들어오더니 문 닫더니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나이가 그만큼 많은 줄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더라고. 우는 거야. 40대인데. 저도 올해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네. 같은 40대였는데 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왜 우냐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못 쓰겠다는 거지. 자기는 정리가 안 됐대. 근데 진짜 정리가 안 돼 있어 책이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하자. 아니야. 근데 이제 모의고사 정리가 안 된 건 치고는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잘 나온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던 방식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울더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졌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맨날 이제 말 걸러와. 이제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울렸거든. 그래서 그 정도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몇몇하고만 이야기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정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분은 이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못하고 있다고 자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는 거지.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게 발표 나오고 나서 전화했는데 여전히 아는 줄 모르는 거지. 전화번호 저장을 안 해놨대.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저 누군데? 그러게. 왜 전화했어요? 그러게.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이렇게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시험 치자 말자 1차 페이스메이커 1차 끊어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 1차 공부하고 있었어. 그렇게 합격한 거. 그래서 이제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본 거야? 10월에 3월. 생동 합격은 이제 지나간 거 아니에요? 생동 합격은 이거? 이게 2026년 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이제 여기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게 버티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잘 버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2026년 이게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이 2026년 합격 어떻게 할 거 1차 지금 1차 공부해야 돼요 말해야 돼 2차부터 공부해야 돼 이런 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럼 저는 뭐라고 하면 답 딱 정해져 있어. 1차부터 해야 돼요. 2차부터 하면은 2차 무역 실무하고 관세법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될 수도 있겠지. 그 사람 있겠지. 근데 이제 비율이 좀 적다 뿐인 거지. 웃기지 맙시다. 맞지? 비율이 좀 적을 뿐인 거지.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 무조건 1차 해야 돼. 1차. 무조건 1차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차 붙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은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2차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동을 노리는 거고 합격하면은 유해생 코스로 바로 가는 거고 떨어지면은 이제 동차 코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차예요. 2차 나는 내년 시험 안 될 것 같아서 2차부터 하면은 공부 안 해요. 내년 2차 시험 볼 것도 아닌데 2026년 2차 시험 근데 공부하냐고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무조건 1차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그냥 우리 2차 연간 유해생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때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이렇게 1차를 공부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동들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럼 1차 추가 9월부터 1차 추가하고 좀 이렇게 1차가 좀 그나마 잘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앉아 계신 분처럼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1월 해도 된다고 1차를 맞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수험생들 이렇게 몇몇 너무 잘 알아가지고 딱 보면 이게 다 나와서 그래.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좀 늦은 분들은 11월, 12월 해도 되는 거고, 좀 회계학이라든지 이제 뭔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9, 10월 달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 2월은 똑같이 이제 1, 2월 모의고사 병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랜으로 공부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 뭘 공부할 거냐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1차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1차부터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다 아실 거라서 후루룩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배가 고팠어, 맞죠? 자, 레벨 2하고 과목별 모의고사는 이제 그러니까 이원화돼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치어럴 레벨 2는 하프 모의고사를 보는데 50점 내지 이제 60점의 문제가 과목별로 나올 거예요. 과목별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는 거고, 주간 테스트는 이제 8분의 1 범위로 출제된다. 8분의 1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일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시험을 봐야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동일한 시간대에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과목별 모의고사는 보러 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데 되게 혼란스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해가 안 되게끔 똑같은 날 이게 똑같이 시험을 다 같이,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는 다르지만 시간 똑같잖아. 지금 이제 둘 다 하프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멘토링 이런 것들 계속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멘토가 바뀌겠죠.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관세사, 아직 잉크가 아직 인쇄도 안 했겠지. 이제 합격증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 새로 이제 취득하신 분들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이제 내년 모의고사까지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그 7, 8을 했던 내용대로 비슷하게 할 거예요. 운영을 할 거고, 나중에 여기다 현수막 붙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시간은 원래 이제 제가 이렇게 특정 요일에 아침에 보려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이제 빡세게 하고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과목별 모의고사랑 맞추면은 어떻게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취업을 할 때는 멘토들이 학원에 와서 채점을 하거든. 채점하고 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채점하고 멘토 바로 진행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봐야 되는데 지금 과목별 모의고사는 오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멘토들이 채용되면은 이제 어떤 요일 날 나올 수 있는지를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유동성이 이게 있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게 이제 80분씩 이제 두 과목씩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목별로 이제 2, 30점 문제, 실제 이제 문제처럼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8분의 1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차생 1차 모의고사 봐요. 1차 모의고사 제발 좀 봐요. 이 보라는 거는 내 과목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과목 다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회계학 공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보는 거예요. 보고 이제 내 실력을 점검해 가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게 그 1차도 볼 수 있으니까 1차도 한 번씩 이제 점검해 가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관세법은 김하늘 선생님, 취업을 레벨 1 때 했잖아요. 맞죠? 김하늘 선생님. 그다음에 신호건 선생님. 그다음에 두 분이서 이제 격주로 해요. 격주로 진행하고, 뉴비 우리 이분 모의고사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의고사에 참여하실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강의하실 거예요. 제 학원에서 내년부터 이제 강의하실 거고, 이분도 이게 수석 합격하신 거. 저희 학원은 33기인가? 33기 32기인가? 32기 수석 합격. 33기 수석 합격이 황성대 선생님인가? 34기 수석 합격이 박민슬 간사인가? 아무튼 이렇게 수석 합격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학원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은 이제 뭐 지금이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출결하고 이런 것들은 여름에는 사실 엄청 빡세게 안 했는데, 아침에 이제 8시 50분 되면 문 잠궈 버려요. 문을 누가 잠근다? 누가 잠근다? 문을 누가 잠근다 이제? 그렇지. 문 잠근 사람은 이제 채용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 잠글 거예요. 아침에 못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돼야 열어줄 테니까 이제 아침에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7, 8월에는 이게 너무 엄격하게 하면은 또 이렇게 공부하는데 스트레스인데 그것까지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엄격하게 하는데 11월, 12월은 이제 이때 놓치면은 이제 합격하는데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엄격하게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제 석차는 안 낸다. 점수화는 이게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A, B 이렇게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점수 내면은 지금 이게 점수 내주잖아, 맞죠? 점수 내주긴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11월, 12월은 내가 실력이 완성된 상태에서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그걸 교정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잘해야 과목별 모의고사 들어온다 아니면 취업이 들어온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하면 왜 들어와? 혼자 공부하면 되지.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 나의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아. 교정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왜 11월, 12월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냐 하면 만든 이유가 모의고사에서 그게 드러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시험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나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고 교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엄청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1, 2월에 모의고사 와가지고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됐네요, 헉했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교정을 해놓고 가면은 모의고사 때 상위권에 올라가는 거고 상위권에 올라가면 재밌잖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못 따라오는 거지. 나는 상위권에 있는데 재밌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따라온다고. 그래서 이게 한번 그 석차가 정해지면은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뀐다고. 그다음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는 이 치어럽 레벨 2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없네. 이게 달라. 4분의 1이야. 치어럽 레벨 2는 8분의 1씩 해가지고 11월, 12월에 한 바퀴 돌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바퀴 돌리는데 나는 진도가 빨라. 그러면 내가 두 바퀴 돌려도 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8분의 1씩 간다고 하면은 8분의 1 범위를 내가 두 번, 세 번 보고 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 4분의 1씩 잘라서 봐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 내가 속도 좀 빠른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과목별 모의고사는 올해 모의고사를 봤던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유해생인데 세다. 한번 도전해볼래? 오면 돼. 이게 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뭐 이게 엄청 어려운 조건이 아닌 거고 내가 그래도 해독 속도가 좀 있어야 돼. 안 되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이게 못 따라갈 거잖아요. 해독 속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 문장도 못 썼는데 문장도 잘 못 썼는데 키워드만 딱딱딱딱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고 코칭을 해줄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어. 뭔지 아세요? 암기해야지. 뭘 코칭을 해줘. 이렇게 쓴 게 없는데 맞죠?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고 말밖에 못 한다고. 근데 이제 뭔가 문장을 써야 야 이거는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썼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너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게 그러면서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이렇게 답안지를 들고 선생님 앞에 가야 돼. 지금도 문제풀이 시간에 하잖아요. 온라인은 안 하게 좀. 그러면 좀 안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나도 그러면 이제 이게 안 쓰잖아요. 별로 쓴 게 없으면 코칭 받으러 안 가. 도망가.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쓸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하고 이제 작년에 하신 분들 차이는 뭐냐 하면 이제 두 바퀴 돌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한 과목 시험 보고 시험 끝나고 나면은 바로 선생님 들어와서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설 끝나고 나면은 기다렸다 1대1 코칭 다 받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올해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바꾸자라고 제안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원래 이제 작년에 이거 할 때 4분의 1씩 돌렸다고 그래요. 4분의 1 또는 3분의 1 범위로 돌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면은 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지금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목요일 날 시험을 두 과목 보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이제 네 분의 선생님이 다 나오실 거야.
네 분의 선생님 다 나오시면은 이제 회전 초밥인 거지. 이 선생만 갔다가 이 선생님 갔다가 이 선생님 갔다가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받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돼 이제. 그렇게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 시간이라든지 공부 흐름이 깨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완을 했어. 사실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목별 이렇게 제가 합격자 축하회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 과목별 공부한 사람들이야. 과목별 모의고사 출신들이야. 이게 왜냐하면은 과목별 모의고사는 치어럴 레벨 2보다는 그 공부가 좀 더 한 사람들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모의고사 6개월 정도 해본 사람 경험이 있거나 모의고사를 적어도 좀 해본 사람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의고사 6개월 돌렸어. 물론 그 사람 다 이유회생들이에요. 다 이유회생들이야. 이제 동차 때 생동 때 이제 워낙 열심히 시키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회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거 이제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말고 치어를 레벨 2로 가면 합격 못해요? 아니에요. 치어 레벨 2로 가도 합격해요. 그 이제 뭐지 언니 있잖아요, 우리 합격 못할 줄 알고 이게 열심히 수업 듣다가 이제 합격한 언니 있잖아요. 그분도 이게 작년에 치어 레벨 2 했어요. 제가 치어 레벨 2로 오라고 그랬어. 그냥 이렇게 그 과목별 모의고사 하지 말고. 치어 레벨 2로 오라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뭐 그런 친구들도 치어 레벨 2 아니면은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에서 이제 대부분 다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나만 잘하면 합격하지 뭐 맞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이 오버됐네.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째려봤군. 그만 째려봐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으니.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은 관세법 오철환 선생님. 이게 걸어 다니는 법전이잖아요. 법전이야, 법전. 관세음 법전이야.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이야. 맞지?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 근데 이제 이 관세법에 대한 그 이 노하우라든지 이제 사실은 이명호 선생님, 오찬원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명철 선생님도 아마 이렇게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한데 이명철 선생님도 이렇게 되게 잘해요. 잘하고 이제 잘 이학종 선생님, 진짜 멋져요. 이렇게 이학종 선생님의 정가가 나타나는 건 과목별 모의고사 같아. 수업도 되게 만족했죠. 엄청 만족하죠. 없어? 또 어디 갔어, 주연이? 이거 또 잘라야 되네. 미안해. 그래서 이제 이 그 과목별 모의고사 진짜 그 코칭 받아봤을 거잖아요, 맞죠? 엄청 좋죠.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일단 좋다고 해줘요. 되게 좋아. 그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 안준호 선생님은 이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이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기다려. 너무 오래 기다려. 이렇게 엄청 오래 해줘. 그다음에 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 진짜 많이 말을 해줘. 김용성 선생님은 이제 그 모의고사 때 코칭을 했는데 엄청 만족을 하더라고. 우리 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족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만족해요가 아니야.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거짓말 못하는 거 진짜 괜찮아서. 왜냐하면 이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다 했던 것들을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했던 것들을 올해 모의고사에 접목을 시킨 거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 단 하나도 없어요. 매번 뭐가 바뀌어요. 매년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목요일. 그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표는 제가 오늘 올려드린다고 공지를 해놨는데 이 메일 보내는 걸 깜빡 해버려가지고 오늘 보냈어. 그래서 이제 아마 월요일 정도 되면 출제 범위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여기 이렇게 전용 자습실에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강료 할인은 이게 뭐 여기 있으니까 이제 홈페이지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대상자들은 쿠폰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쿠폰 탁 발행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더 정리.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다 아는 말이야. 다 아는 내용. 지난번에 치어럴 레벨 1 설명할 때도 이게 이야기 해줬잖아요, 맞죠? 다 아는 이야기야. 당연한 말인데 이게 잘 안 돼. 심리적으로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읊어볼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킬까? 1번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자고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잊어버려.
잊어버린다고. 자, 이게 더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합격한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맞죠? 내가 정확하게 썼는데 떨어질 리가 있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완성은 없다. 노력을 하는 거지 완성은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2번 안 되는 친구들 진짜 많다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암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제도 이렇게 사실은 왔다 간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뭐 그제도 왔다 가고 이제 계속 하긴 했는데 이제 이 오신 분들의 이제 대부분이 중요도 표시가 좀 덜 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간세일표 책표 그럼 그 간세표 책표 봐봐요. 다 나올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뭐 쓱.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것부터 이제 가져가자. 그 다음에 자 올해 시험에 이게 완전히 들어맞았잖아요. 맞죠? 경쟁자가 잘 쓰는 부분은 반드시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못 쓰는 부분은 적당히 최선을 다해서 적는다. 시가지 확률 못 쓰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 하나도 없었다. 근데 무역 실무 올해 점수 낮았다. 평점에서 50점에서 51.62점에 포함된 사람들 분석해 보면 틀림없이 무역 실무 점수 낮을 거예요. 무역 실무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 무역 실무가 평이하게 나왔잖아요. 평이하게 나왔는데 대외화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외국한이 어렵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은 거기에서 12, 3점 받으면 잘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이게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성적을 보면 대외외환이 점수가 6, 7점 받았어. 20점짜리에서. 그래서 점수가 좀 낮고 그다음에 또 이제 3대 협약에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6할 내지 7할을 득점해야 되는데 거기서 5할 정도밖에 득점 못했어. 그래서 평균을 끌어올려 줘야 되는 남들이 잘 쓴 거잖아요, 맞죠? 아까 그 분포 봤잖아요, 맞죠? 남들이 잘 쓴 데서 못 쓰면은 내가 합격하는 데는 어렵다. 과락은 안 나더라도 평점이 모자란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잘 쓰는 걸 잘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9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엽적인 거 나오잖아요. 지엽적인 거 나오더라도 못 쓰니까 지엽적인 것들은 좀 더 제껴놓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이렇게 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해독 속도를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사실 해독 속도잖아요. 관세사 수험생들이 이제 뭐 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 방법 찾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 안 받아도 되고 혼자 하시면 돼. 근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이게 안 되거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꼼꼼하게 문장을 외워가는 거지. 근데 내가 이 HS 1류부터 97류까지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하게 계속 공부한다고. 그럼 계속 2달 걸리지. 그래서 2달 뒤에 3류 주규정 읊어보라고 하면 읊을 수가 있냐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사람, 뭔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분석을 해보고 상담해보면 대부분 여기인 거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사람들의 공부 방법이 꼼꼼한 암기를 문장을 처음부터 암기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책 정리부터 했잖아요. 맞죠? 책 정리부터 했다고.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시라고 저한테 오시면은 돈 안 받고 해주잖아요. 2시간씩 상담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합격자 축하해 갔는데 합격생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원장쌤, 상담 이제 돈 받아야 돼요. 그러는 거야. 야, 이제 너는 이제 상담 받을 일 없으니까 돈 받으러 그러냐. 야, 너 후배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계속 무료로 할 거야. 그랬거든.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하러 오시라고 이렇게 왜냐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려고. 왜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그나마 이제 이 저한테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찾는 경우도 많은 거고 저는 방법을 찾게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지. 암기는 내가 해주면 뭐해? 제가 해주면 뭐해? 안 되잖아요. 제가 암기 해주면 제가 가서 시험 대신 받을 수 없는 거야.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을 못 찾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면 분명히 도움을 받아. 동의하세요? 아이씨, 목소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계속 강조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잘 기억했다가 내년 시험에 내년 이때쯤 합격자 축하해 우리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 알겠죠? 네. 어제 이렇게 누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봤지? 나는 그냥 이렇게 가고 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시어시 들어가 맞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 이렇게 선물을 얼마짜리인지 검색해 보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 장난 아니야. 나중에 그 사무실 가서 꼭 이렇게 레비ュ에 검색해봐. 장난 아니야. 그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품권으로 내가 보답을 해줘. 이러고 있다니까 너무. 그래서 내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저 정도 기준이 정해졌으니 저 정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오늘 내가 밥은 사줄게요. 됐죠?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밥 먹으러는 저기 갑시다. 알았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합격자 축하해서 뵙시다. 감사합니다.